안녕하세요, 도빌카시입니다. 오늘은 새 식구가 하나 들어와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미리 박스에서 꺼내놓기만 했어요. 어젯밤에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찍긴 조금 힘들어서 미리 꺼내놓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짠! 바로 이렇게 생긴 온시디움이에요. 대형종의 온시디움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2주 전에 만개에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던 무늬 샤리베이비죠. 2년 전에 생일을 선물로 받아서 키우고 있는 그 무늬 온시디움 꽃이 아직도 이렇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요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사연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편하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서양란, 착색란 같은 영상을 올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보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조금 저도 편하게 영상을 찍고 시간에 관계없이 좀 길어지더라도 편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이원난농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이청 사장님께서 올리신 영상 중에 2m짜리 온시디움 요걸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또 졸리로저님이라고 계세요. 제 이제 난 동호회에 난 선생님이신데 제가 캡처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요거 구하고 싶은데 이름 혹시 아세요? 라고 여쭤봐서 제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농장에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의 이름은 윌소나라 트로픽 브리즈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자막으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써드리겠지만 온시디움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샤리베이비 같은 경우에도 원종은 아니고 여러 개의 온시디움을 이렇게 교배하고 육종해서 만들어낸 그런 온시디움인데요. 이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대공도 굉장히 빵빵하고 잎도 생각보다 큽니다. 대형종의 온시디움인데 이 풀이 대형이라기보다는 꽃대가 정말 최장으로 크면 2m도 더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키운 요 샤리베이비랑 굉장히 비슷한 화형으로 이렇게 꽃이 폈어요. 요 난원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얘도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큰 상태가 아니라서 꽃대가 지금 한 1m 정도 되지만 이게 진짜 잘 키우고 빵이 좀 커지면 2m까지 큰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바크로 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수태와 토분으로 요거를 심어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온시디움을 바크에다 심는 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요거 이제 수태에다가 정리해서 심는 거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요걸 꾹꾹 누르면 바크와 요런 화분 벽면에 붙어있던 뿌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소리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지끈 소리가 날 때까지 좀 주물러서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됩니다. 난원이나 하우스 같은 데서는 이런 바크에서도 잘 살지만 가정집에서는 제 경험상 그냥 토분의 수태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묵은 바크들은 털어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가 많이 상한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빗질하듯이 묵은 바크들을 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둘둘 감으면서 뿌리가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바크를 다 털고 나서 뿌리 정리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묵은 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식재를 일단 다 털고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털어줄 수 있는 묵은 식재들은 다 털어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뿌리를 조금 끊어서 길게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가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뭉친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기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뭉친 거를 다 풀어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빈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새로 뿌리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긴 뿌리가 자랄 공간이 없어서 다 옆으로 둘둘 말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둘 말려진 것만 이렇게 다 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뿌리 커팅을 좀 해줄 건데요. 이것도 항상 이렇게
소독된 가위를 이용해서 뿌리도 자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콜로 소독을 한 다음에 특히 이 안쪽에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하고 눅눅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잘라줍니다. 어차피 얘네를 남겨둬봤자 나중에 화분 안에서 썩는 그런 경우밖에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묵은 이런 뿌리들은 다 잘라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삐져나온 것들 중에서도 너무 긴 것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착색란들 같은 경우에는 새 뿌리가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카틀레아랑은 또 달라서 카틀레아는 이렇게 뿌리를 정리를 많이 해버리면 조금 몸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온시디움이라든지 석복, 덴드로비움 이런 애들은 뿌리 정리를 많이 해줘도 크게 몸살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묵은 뿌리는 최대한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길면 화분에 심을 때도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한 뿌리를 한 5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제 묵은 벌브예요.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심으셔서 이렇게 키워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분주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떼내서 번식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눈이 이미 하나 터 있었고 하나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좀 더 덩치를 키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벌브를 감싸고 있던 이런 껍데기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분갈이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에서는 이제 얘가 원래는 요걸 좀 보호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보호를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브를 감싸고 있는 이런 껍데기 같은 거를 잘 잡고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여기서 벌레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기면 쉽게 잘 떨어집니다. 근데 얘도 좀 오래 묵은 거라서 보면 안에 뿌리 같은 게 막 있어서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지는 않네요.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껍질 같은 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금 눈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새촉이 올라와서 이제 내년에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좀 잘 돋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뿌리에 이제 붙어있는 혹시 딸려왔을 수도 있는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없애주기도 하고 남아있는 식재 같은 것도 다 털어주고 그리고 이런 껍데기들 아까 다 못 떼낸 것들이 물에 좀 불러지면 이렇게 잘 뜯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씻으면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얘를 수태로 심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있는 토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심을 때는 보시면 여기서는 새로운 촉이 나올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 구촉 요거를 벽에다 붙이고 이 앞에서 새로운 순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여기다가 공간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토분을 사용할 건데요. 이런 색깔 토분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색깔이 없어가지고 이런 모카 색깔 토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능에는 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카틀레아 같은 거 심을 때 이런 밑바닥에다가 분망을 넣지 않고 그냥 했었는데요. 요즘엔 이걸 좀 넣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안 했을 때 분구멍을 통해서 그 민달팽이들이 들어와서 이런 뿌리에서 자라는 이런 생장점을 좀 갉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물에 불려서 물기를 쫙 뺀 이런 수태를 한 움큼 정도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꽉 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태가 꽉 차 있으면 과습이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분망을 좀 가려줄 정도만 살짝 넣으신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가 이쪽 끝으로 왔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수태를 채워주시는 건데요. 이걸 빡빡하게 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수태를 또 한 움큼을 집어서 물기를 한 번 더 꽉 짜줍니다. 이렇게 물기가 없을 때까지 꼭 짜서 한 움큼 이렇게 두면 살짝 펴지잖아요. 요 정도 됐을 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거를 저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걸쳐지도록 이렇게 놔두고 그럼 이렇게 공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밑에 공간에는 또 숨쉴 공간들도 있고 뿌리 옆쪽에는 또 이제 수태가 있어서 수분도 공급해주고 새 뿌리가 좀 돋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저 안에다가 수태 볼을 넣어서 뿌리를 감싸서 심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조금 덩치가 커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과습이 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장자리에만 수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한 5개 정도 수태 볼 같은 걸 넣어주면 딱 맞게 고정이 잘 됩니다.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해주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를 딱 넣어주면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될 것 같아요. 또 수태 하나를 물기를 잘 짜서 너무 이 벌브가 수태 안으로 쑥 들어가면 또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된 거예요. 마무리로 수태가 울퉁불퉁하지 않게끔만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심어서 키우고 있는 무늬 샤리베이비가 굉장히 잘 크고 있죠. 아직은 화분 밑에까지 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뿌리들이 이 수태 사이사이에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내년쯤에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넉넉하게 심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여기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것 같지만 새로운 뿌리가 잘 내리면 이렇게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꽃대가 자라 있습니다. 꽃도 너무 예뻐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얘도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샤리베이비는 완전 초콜릿 향이 나고요. 요 밀소나라 트로픽 브리즈는 약간 꽃향이 나는 것 같아요. 꽃의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완전 차이가 나서 같이 키우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을 만한 이제 제가 행동을 하나 할 거예요. 바로 요 꽃대를 잘라줄 건데요.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이게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년을 위해서 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도 꽃대를 보시면 이렇게 마디마디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마디, 여기를 소독된 가위로 이렇게 딱 잘라주는 거예요. 특히 새 식구가 된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꽃을 달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의 영양분을 더 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꽃을 너무 오랫동안 냅두면 이게 조금 빨리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꽃을 즐기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하나 둘씩 꽃이 지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딱 요때 잘라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품종의 개화 시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월에서 6월 이때 피는 것 같은데요. 또 한 해 동안 잘 키워서 내년에는 더 크고 멋진 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